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사진, 동영상, 음악 같은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작업 방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님들한테 이거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클로드한테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축적한 그런 시스템을 다른 사용자의 환경에서도 그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담은 문서를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오늘 형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 그거를 사용하셔서 영화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애니를 만드실 수도 있고 뮤직비디오를 만드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누군가에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00만 뷰, 1000만 뷰를 터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분한테는 현업에서 사용하시면서 그것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덱스와 클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챗GPT는 지금 세계 최고의 AI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코덱스는 오픈 AI에서 서비스하는 강력한 코딩 에이전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AI라고 한다면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딥시크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고 이 친구들이 답변하고,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현재까지도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99명은 이런 식으로만 AI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코덱스와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의 AI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해서 앱을 띄워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코덱스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를 하시면 비슷한 형태로 UI가 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데스크탑 앱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챗 GPT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코덱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바꿔주시고요. 채팅창 하단에 보면 권한 설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컴퓨터의 모든 파일에 제한 없이 액세스,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전체 권한을 놓고 사용을 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전체 권한을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코덱스의 특징은 내 PC에 있는 파일을 읽고 쓰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걸 한번 시켜보죠. 지금 내 PC 상태를 한번 체크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네, 잠깐 기다리니까 이것저것 체크를 하더니 제 PC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인 건 정상이다,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랜카드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와이파이 관련된 기능이라서 설치는 진행하지 않을 건데요. 만약에 설치를 진행하고 싶으면 이 친구한테 랜카드 드라이버 설치해줘,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적절한 드라이버를 스스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하고 검증까지 끝내는 그런 식으로 컴퓨터 수리기사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많은 형님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오류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인 편입니다. 지금 마우스를 쭉 내려보면은 오류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건데 지금 계속 스크롤이 내려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수많은 형님들이 오류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런 오류 때문에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컴퓨터를 실행하시려고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띄웠는데 오류가 나고 뭐가 잘 안 된다면 이제는 저한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보고 이거 안 되니까 고쳐놔,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으로 포지션이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형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판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하단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사용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형님들이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컴퓨터로 들어가서 워크플로우를 열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결과물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직접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셨죠.
그러다가 좀 더 고퀄리티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덴스 모델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어서 제미나이 옴니, 클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형님들이 신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이 노동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저것 입력하고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포지션이 아니라, 오늘부터 형님들은 대기업의 회장님이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코덱스와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컴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보고 야, 컴퓨어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놔 해가지고 코덱스가 이거를 수정합니다. 또는 클로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시덴스 2.5 모델을 사용해서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형님들이 챗 GPT로 와가지고 계속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스토리를 짜고 내용을 구상하고 프롬프트를 받아서 AI 플랫폼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직접 일일이 입력하고 결과물을 받아보고, 이런 작업 흐름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용자와 소통을 하면서 아,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결과물에 따라서 때로는 컴퓨어를 호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고, 때로는 클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작업 결과를 회수해서 사용자한테 보고를 해주고, 사용자가 만약에 OK 사인을 날린다면 이 친구들이 알아서 그 내용물을 저장해서 보관을 한다는 개념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별세하신 정주영 회장님과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을 제가 사진을 찾아놨는데요. 이러한 회장님들의 역할은 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감독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회장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나만의 유능한 비서 역할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자가 이렇게 에이전트와 소통을 하고 최종 결과물만 받아보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자막 편집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캡컷이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말자막 같은 거를 자동 받아쓰기 하는 경우에는 한글 받아쓰기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타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시면 K가 있고 이렇게 받아쓰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K 샘플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자막 받아쓰기가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잘려서 표시가 되었죠. 이번 자막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제가 항상 인사드릴 때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50% 확률로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이렇게 오타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다 하고 나서 예전에는 제가 직접 오타를 수정하고 다시 검수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은 금방 찍는데 이런 자막 수정하고 검수하는 작업이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자막을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코덱스랑 대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막 파일 경로를 알려준 다음에 지금 내가 첨부한 자막은 미니맥스 뮤직이라는 모델에 대한 리뷰하는 영상이야. 이런 식으로 맥락을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초안 자막 파일을 접수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중간에 잘못 받아쓰기가 된 내용들을 교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다듬어 가지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막 파일을 건네주었거든요. 그래서 수정된 자막 파일을 저한테 주고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프리미어 프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다음에 잘 맞게 되었는지 확인 검토하고, 이상 없으면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막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했다면 1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야 될 분량을 이 친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생산성이 증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항목에 보시면 썸네일 관련 프로젝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폴더에도 어떤 식으로 작업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지침 같은 거를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니맥스 뮤직이라는 모델에 대한 리뷰 영상이고, 키워드는 이러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썸네일 좀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셉으로 저는 6장의 썸네일을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용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정해진 지침에 따라 썸네일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결과물을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제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탐색키까지 띄워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예시인데요. 제가 오늘 미니맥스 관련해서 생성 속도를 최적화하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시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바일로 완성된 거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에다가 결과물을 보내주었죠. 그래서 저는 밖에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밑에 내려보시면 매일매일 저한테 예약으로 알람이 오는 설정을 해놨는데요. 최신 AI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집중해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뉴스 형태로 전달을 해주도록 해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전달해 줄 때도 이 친구가 온라인에 있는 정보만 긁어오는 게 아니라 제 PC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PC에는 어떤 게 설치가 되어 있고 최신 버전은 어떤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주는 거를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내 PC 환경을 고려해서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얻는 정보의 품질 자체가 그냥 온라인에서 뉴스처럼 얻는 정보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품질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LLM 모델 같은 것도 내 PC에서는 어떤 걸 돌릴 만한 후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시켜놨고요. 제가 매일매일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동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는 처음에는 코딩 에이전트 용도로 출시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범용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클로드와 대화 나눈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시면 지금도 자연어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1번만 먼저 테스트해봐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파일 같은 거 경로를 던져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자연어로 지시를 하고 있죠. 형님들께서 심리적으로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는 코딩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코딩을 하려고 코덱스를 쓰는 게 아니라 코딩을 잘하는 코덱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코딩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이 친구들한테 설명만 해주면 워크플로우도 만들어주고 커스텀 노드도 만들어주고 오류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테스트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사진 만들기, 영상 만들기, 음악 만들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클로드나 코덱스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범용 에이전트들은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권위 문서, 바꿔 말하면 규칙을 담겨놓은 문서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코덱스에 보시면 제가 프로젝트 폴더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중에서 하나를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agent.md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laude.md라는 문서가 되어 있죠. 이거를 한번 들어가서 문서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디노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되고 디노가 이거 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썸네일 관련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시작부터 내용이 시놉시스, 대본 구조, 이미지 자료, 썸네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폴더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커스텀 노드 관련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들어가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디노벌스라는 프로젝트 폴더에서 세션을 새로 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폴더가 제가 형님들한테 공유해 드릴 앞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갈 그런 프로젝트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 폴더는 창작 전용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입력을 한번 해보죠. 1분짜리 개그 컨셉의 쇼츠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저한테 답장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그 컨셉을 3개를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한눈에 고를 수 있게 정리를 해줄게. 형은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면 돼. 이런 식으로 바로 저한테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해주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가 스토리를 짜가지고 저한테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A라는 컨셉이 마음에 드니까 A 컨셉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방향이 확정되었으니까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보드를 GPT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줄게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만 투척을 해도 이 친구가 알아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네, 잠깐 기다리니까 이 친구가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띄워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툰 형식으로 실제로 만들어지게 될 영상의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 미리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대화를 하면서 다시 만들게 하면 되고, 이대로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라면 실제로 동영상으로 생성을 하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선택지가 몇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컴퓨어에 있는 미니맥스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컴퓨어로 만들어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광고주한테 납품을 해야 되니까 고퀄리티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덴스나 제미나이 옴니, 클린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형님들께서 직접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창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사용할 폴더이기 때문에 폴더 경로하고 폴더 이름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AI 창작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로 돌아오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AI 창작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폴더 이렇게 있는데 이거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AI 창작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프로젝트 메뉴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문서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형님들도 처음에 쉽게 따라 하시면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은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코덱스한테 집어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을 해보세요. 이 문서 읽고 환경 구축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커피 한잔 하고 오니까 코덱스가 작업 환경을 구축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든 AI 창작 폴더를 들어와 보니까 agent.md 파일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폴더와 다양한 환경 같은 거를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작업 환경은 다 구축이 된 거니까 형님들께서는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애니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별적인 프로젝트들도 알아서 자산으로 남기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네가 한번 알아서 만들어봐 그 중에 내가 고를게 이런 식으로 시켜놓고 선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제가 형님들한테 공유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디테일하게 어떤 걸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그거는 이제부터 에이전트랑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면서 함께 호흡을 맞춰 가신다면 점점 에이전트가 진화하고 이 프로젝트 폴더에 자산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면서 만들고 싶은 영상을 편하게 만드시고 컴퓨어이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에러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에이전트한테 직접 고쳐놓으라고 말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들도 이건희 회장님 같은 마인드로 에이전트에게 지시를 내리고 에이전트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에이전트를 레버리지 삼아서 10배, 20배 확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앞으로 에이전트를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